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올해 초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이 나로호 이후의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가 2020년에 발사한다는 그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발사체가 성공하면 달을 시작으로 또 화성 탐사도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독자 기술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당초 오는 2021년 9월이 목표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1년 3개월 앞당긴 건데요. 이에 따라 2017년 시험 발사를 하고 2020년 6월 개발을 완료해서 본발사에 나섭니다. 실용 위성을 실은 한국형 발사체가 성공을 거두면 바로 달 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2020년 12월 내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연속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 화성 2040년까지 소행성 탐사도 추진하는데요. 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다목적 실용 위성과 소형 위성 등 총 11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그중 8기를 수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창조경제의 핵심을 담은 창조경제타워 사이트가 오늘부터 새롭게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바로 맞춤형 검색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 자신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네. 덕분에 앞으로 이용자들은 검색이 편리해지고 분야별 멘토들도 조언할 아이디어를 찾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올라오는 제안에 의견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SNS 로그인 방식도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보 사이트다 보니까 회원 가입 과정이 까다로웠는데요.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SNS로 로그인을 쉽게 해서 공유 아이디어의 좋아요를 쉽게 누르거나 댓글도 편하게 달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 30일에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은 지금까지 3,400여 건의 아이디어가 기록됐고요.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멘토 역시 2,700여 명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편리해졌으니까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알아볼 소식. 식중독균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쉬워졌다고 해요. 자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검출 방법이 간단해졌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식중독균에 달라붙는 항체를 네. 자석 나노입자에 붙인 것이 핵심인데요. 네. 이렇게 만든 나노입자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들어있는 용액에 넣으면 식중독균에 항체가 붙은 자석 나노입자가 달라붙습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용액 처리를 한 뒤 영구 자석을 이용하면 식중독균과 결합한 지성 나노입자들만 자석에 끌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석이나 나노 용액 등을 이용하면 식중독 감염 여부를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은 1, 2만 원 수준에 검사 시간도 30분 정도여서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온라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선보인 사이버 머니로 송금 수수료가 낮고 익명 구매나 송금이 가능해서 점차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도쿄 마운틴 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단위당 $1,08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약 1,100만 개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네. 청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가총액도 $110억,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LG전자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으로 우주여행도 예약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발전의 기술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축농증 원인의 중요한 실마리가 규명이 됐는데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만성 축농증을 수술을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 재발하는데요. 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축농증을 재발 없이 치료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감염세포나 암세포와 같이 네. 나쁜 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축농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이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성 축농증 환자의 피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러한 자연살해 세포를 되살려주면 축농증을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렇게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후속 과제로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흥미로운 과학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혜민 리포터 수고했습니다.